잠깐만요. 여기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이 과연 안철수 대표의 정말 말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한 언사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사과드렸고요. 또 대표님께서도 그 싸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뭐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김기호 위원장께서 대표님께 사과 먼저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수희 변호사, 얘기를 종합하면 어쨌든 김기호 위원장이란 분이 안철수 대표였던 그 원외위원장 모임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 얘기를 했었고 유승민 영입하세요. 안철수 당이 그냥 통합하세요. 이러더니 듣다 안철수 대표가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말투로 말했을까? 이게 이제 간담회장에서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 거는 아니고 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 데에서 이제 김기호 그 전 시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현 지금 그 강북갑에 서울 강북갑. 강북갑에 예. 그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가는 데서 이제 그 김기호 그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안철수 대표도 만나봤고 김기호 위원장도 좀 아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썼을 거 저도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분이 굉장히 유아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이쁜 말만 쓰는 타입인데 네. 뭐 말을 했으니까 들었다고 하는 그렇겠죠?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혼잣말처럼 했지만 예. 안 대표가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좀 실언을 했으면 예.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유감 표명을 하고 좀 예. 봉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김기호 위원장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네. 더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서영호 소장. 네. 안철수 대표의 저런 얘기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좀 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뭐 낡은 정치와 맞서서 새 정치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본인도 낡은 정치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평소 안철수 대표답지 않은 화법은 바로 그 이면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자 호남계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개혁연대라고 하는 사실상 심리적 분당, 당내당을 만들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면 평화개혁연대가 실질적으로 당을 이탈해서 독자적인 그 세력,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조바심 때문에 안 대표의 좀 언행이 좀 거칠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허만수 차장. 예.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뭐 보따리 싸서 나가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당?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싸가지라는 말이 예.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전라도 방언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막말은 아니다. 예, 예, 이 얘기 좀 그치만 사람을 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예. 안 좋은 얘기는 맞습니다만 그렇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약간 처진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원내 야당의 제일 야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만한 지금 정치적인 그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예. 국민들로부터 좀 약간 외면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유승민과 안철수가 결합을 한다면 홍준표를 넘어설 수 있는 야권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은 또 지지율이 19%까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제 그런 통합이라든지 연대를 갖다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호남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는 좀 서운하죠. 자기의 어떤 안철수 브랜드로 해서 다 의원 배지 달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내치려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단골 손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망나니 칼춤 끝나간다. 어제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자유한국당 경기도 당협위원장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강한 톤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난 1년간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당이 무너지고
대선에 표자 이제 왕간의 망나니 칼춤이 연말이 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엄한섭 차장. 예. 망나니 칼춤이 끝나간다. 뭐 김관진 전 장관부터 그 밑에까지 다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다음에 전병헌 수석까지 영장이 기각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망나니 칼춤이 끝나간다는 얘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좀 제동을 걸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망나니 칼춤이 끝나기를 바라겠죠. 바라는 건가?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의 근거라고나 할까? 그런 게 예.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직함을 좀 생각하면 네. 김관진, 임관빈, 이병호, 전병헌, 김재철, 우병우, 뭐 변창훈 검사는 이제 사망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국정원 뭐 전직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분들이 이제 석방됐거나 혹은 네. 영장이 기각된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적폐청산 수사에 한정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가 뭔가 옛날 안대희 검사장이 할 때 무슨 국민검사라는 이런 칭송을 예. 받는 예. 거는 뭐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상당히 좀 뭐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적폐 수사의 어떤 동력이 조금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동력이 잃어가고 예. 있다. 네. 더구나 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갖다가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게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틈을 갖다가 그 야당 대표로서 파고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영호 소장, 네. 우리 지난주에요. 홍준표 대표의 속마음 얘기하면서 차도살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적폐청산 수사가 조금 제동을 걸리는 건 좋은데 정병헌 전 정무수석까지 영장 기각됐으니 그러면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칼을 들여대기 좀 주저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그 부분은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또 아니지 않아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원래는 그 적폐청산의 칼을 빌려서 예. 당내 친박을 좀 청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친박들이 홍준표 대표의 대표 비서실장을 본인 측근으로 인선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여의도 정책연구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총장의 수석대변인까지 비박계인 요번에 바른정당에 입당한 분들에게 홍문종하고 장제원 의원에게 맡기면서 이러다가 홍준표의 사당을 하고 친박을 씨를 말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반론을 제기하자 발끈하면서 친박에 대해서 검찰에게 맡겼던 칼을 걷어들여서 본인이 직접 망나니 칼을 들고 예. 친박 잔당을 청산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 배경에는 예. 올 12월에 있을 원내대표. 친박 대 비박 대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아마 김무성하고 홍준표 대표가 밀고 있는 예. 김성태 의원과 예. 그리고 친박의 홍문종 의원과의 대결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을 통한 적폐청산이든 아니면 이런 SNS상을 통한 막말이든 간에 본인에 대해서 사당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선을 좀 제압하자. 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교두보를 확보하자. 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뭐 칼춤이든 뭐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도 말춤이라고 하는데 이런 춤 타령하다가는 홍준표 대표의 지지율 주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예. 전략 수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수정이요? 예.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최경환 의원 본인 사정이다라고 거리를 뒀는데 네.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걸 약간 틀어가지고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이 소위 특수활동비 수사에 예. 대해서는 당에서 수사에 응하지 마라, 협조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이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결국 그것은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여당하고 싸우겠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최경환 의원을 지금 원래 이제 자기 이제 같은 공동 전선에서 뺐다가 지금 다시 합류를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는 별개로 친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친박들을 이제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세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공세를 계속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을 보면요.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직격탄 날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의 일환으로 보는 건가요? 기생충 얘기도 했잖아요. 보수의 기생충이다. 친박은.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예. 홍문종이라든지 이런 이 원내대표에 나가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친박 전체를
어떤 약간 옛날에 그 패족 같은 패족같이. 패족으로 이렇게 네. 몰아가서 아예 그냥 정치 세력으로서 집단 완전히 네. 끝내버리겠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네. 이 서병수 시장한테 과연 공천을 줄지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서울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 얘기를 부정적으로 했거든요. 얘기를 벌써 그러니까 했고요. 친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렇죠. 그런 희생이 없다. 그런 네. 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홍 대표가 친박에게만 공세를 편 건 아닙니다. 청와대 김정숙 여사에게도 공세를 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말춤이나 추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춤 가지고 그러는 걸까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수희 변호사,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김정숙 여사는 사실 지금 굉장히 국민의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김정숙 영상만 틀면 방송 시청률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보면 친박 얘기하다가 갑자기 김정숙 여사의 말춤 저거를 확 걸고 나온 의도는 뭘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이제 정치는 모든 말이 사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년 지방선거 6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저런 그 김정숙 여사의 말춤에 대한 저런 얘기는 대단히 좀 의도하는 바가 있다. 그거는 예. 정통 지지층에 대한 그 시그널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통 보수층들에서는 지금 이제 망나니 칼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막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고 전직 국방장관을 구속시키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같이 궤를 해서 정통 보수층에 대한 저는 그 결집용 그런 언사라고 보이고요. 얘기라고 보이고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저런 얘기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가 기생충, 말춤, 칼춤에서 오늘도 정치 코너 날아갈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치 코너 부활시켜줘서 감사는 한데 저희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문제는 이 김정숙 여사 춤을 추게 된 배경이 필리핀에서 동포간담회에서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평창 스타일이라고 하는 개사곡의 노래를 라이언방이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데 이렇게 평창올림픽 홍보를 하기 위한 저런 노력조차도 정략적 목적으로 지지층 결집용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정파적으로 망하길 바라는 거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저런 발언들은 언행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 대표가 저게 소프트 외교 차원이었다는 걸 모를 리는 없고 홍 대표 얘기를 방금 짚어주셨지만 이 춤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칼춤을 추고 있다, 말춤은 절대 안 된다. 그럼 본인이 구상하는 춤판은 어떤 춤판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좀 길게 주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마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요구되는 게 어떤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전번에 간장게장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영군의 하면서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석까지 영장이 기각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망나니 칼춤이 끝나간다는 얘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폐 청산 수사를 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망나니 칼춤이 끝나기를 바라겠죠. 바라는 건가?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의 근거라고나 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직함을 좀 생각하면 김관진, 임관빈, 이병호,
전병헌, 김재철, 우병우, 변창훈 검사는 이제 사망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분들이 이제 석방됐거나 혹은 네. 영장이 기각된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적폐청산 수사에 한정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가 뭔가 옛날 안대희 그 검사장이 할 때 무슨 국민검사라는 이런 칭송을 예. 받는 예. 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상당히 좀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적폐 수사의 어떤 동력이 조금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균형 잃어가고 예. 있다. 네. 더구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갖다가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게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틈을 갖다가 그 야당 대표로서 파고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영호 소장, 네. 우리 지난주에요. 홍준표 대표의 속마음 얘기하면서 차도살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적폐청산 수사가 조금 제동. 여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이 과연 안철수 대표의 정말 말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한 언사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사과드렸고요. 또 대표님께서도 그 싸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김기호 위원장께서 대표님께 사과 먼저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수희 변호사, 그냥 얘기를 종합하면 어쨌든 김기호 위원장이란 분이 안철수 대표였던 그 원외위원장 모임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 얘기를 했었고 유승민 영입하세요. 안철수 당이 그냥 통합하세요. 이러더니 듣다 안철수 대표가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말투로 말했을까? 이게 이제 간담회장에서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 거는 아니고 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 데에서 이제 김기호 그 전 시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현 지금 그 강북갑에 서울 강북갑에 예. 그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가는 데서 이제 그 김기호 그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안철수 대표도 만나봤고 김기호 위원장도 좀 아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썼을까? 저도 굉장히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는 좀 서운하죠. 자기의 어떤 안철수 브랜드로 해서 다 의원 배지 달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내치려 하느냐 이런 부분에 약간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단골 손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망나니 칼춤 끝나간다. 어제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자유한국당 경기도 당협위원장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강한 톤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난 1년간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당이 무너지고 대선에 패배하고 이제 망나니 칼춤이 연말이 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엄한섭 차장. 예. 망나니 칼춤이 끝나간다. 김관진 전 장관부터 그 밑에까지 다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다음에 전병헌 굉장히 놀라워요. 네.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분이 굉장히 유아적이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이쁜 말만 쓰는 타입인데 네. 말을 했으니까 들었다고 하는 그렇겠죠?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혼잣말처럼 했지만 예. 안 대표가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좀 실언을 했으면 예. 그러니까 죄송하다 유감 표명을 하고 좀 예. 봉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김기호 위원장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예. 더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서영호 소장. 네. 안철수 대표의 저런 얘기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좀 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낡은 정치와 맞서서 새 정치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본인도 낡은 정치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평소 안철수 대표답지 않은 화법은 바로 그 이면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자 호남계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개혁연대라고 하는 사실상 심리적 분당, 당내당을 만들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면 평화개혁연대가 실질적으로 당을 이탈해서 독자적인 그 세력,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조바심 때문에 안 대표의 좀 언행이 좀 거칠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허만섭 차장. 예.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뭐 보따리 싸서 나가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당?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싸가지라는 말이 그 예.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그 전라도 방언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막말은 아니다. 예, 예, 이 얘기 좀 그치만 사람을 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예. 안 좋은 얘기는 맞습니다만 그렇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약간 처진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원내 그 야당의 제일 야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만한 지금 정치적인 그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예. 국민들로부터 좀 약간 외면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유승민과 안철수가 통합을 한다면, 결합을 한다면 홍준표를 넘어설 수 있는 야권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은 또 지지율이 19%까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제 그런 통합이라든지 연대를 갖다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호남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